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정겨울입니다. 분양가 주기 시즌3 26화고요. 9월 4주차 분양 예정 단지와 3주차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입니다. 일단 한 줄 평은요. 9월 4주차는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부산 그리고 광주. 촌놈 시리즈가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4주차에는요, 부산의 2개 단지,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에서 오랜만에 2개 단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4개 단지. 사실은 인천 숭이역에도 하나가 들어가는데, 그건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단지가 좀 늦게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5개 단지가 있는데, 걔네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정 단지는 총 5개. 일단 인천 힐스테이트 숭이역 얘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공고 기간이 좀 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숭이역 바로 앞에 들어간 단지인데 그리고 브랜드도 힐스테이트. 근데 얘는 지금 좀 뭐라 그럴까요? 자녀 세대 분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서면 어반센트 대시양이 들어갑니다. 대시양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아시는 태형건설입니다.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 대시양 브랜드를 단 단지들이 지난주부터 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쁘지가 않은 단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간색을 써놨는데 부산 서면에 들어갑니다. 서울의 명동 중심지죠, 부산에. 그리고 나쁘지 않은 위치에 들어가요. 부암역 바로 앞에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얘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괜찮은 단지인 것 같고 부산의 어떤 분양가 시장 흐름을 갖다가 알 수 있는 단지라서 아마 선별 단지 영상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퀸즈 이즈 카운티, 퀸즈 W라고 있어요. 주식회사 대성문이라는 건설이 있습니다. 부산 쪽에서 주로 건설을 많이 하는데 퀸즈 W라고 하는 주로 오피스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즉 아파트 쪽으로 좀 전환하고 있는 건설사로 보이는데 얘도 지금 부산 MBC 자리가 있어요. 지금 부산 MBC가 잠시 신축, 북항 개발 구역 있죠? 그쪽에 신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간이 좀 남아서 임시로 들어가 있는 곳 있거든요. KB 건물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바로 옆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치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부산에 2개 단지가 있어서 일단은 어반센트 대시양을 갖다 얘기하면서 같이 좀 얘기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지석, 이거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단지입니다. 에너지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 바로 옆에. 근데 얘 또 보면은 이미 들어간 단지의 잔여 물량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 퍼스트 대시양, 대시양이 지난주부터 좀 많이 분양한다 그랬죠. 더 퍼스트 대시양도 돌고개 여기인가요? 광주광역시 1호선 라인에 가깝게 들어가는 단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2단지, 그 다음에 광주에 2단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분양가 추이라든가 이런 걸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촬영 계획까지. 일단 인천 힐스테이트 숭이역은요, 7사형이 6억에 나왔습니다. 인천 원도심에 들어가는 어떤 분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는 지난주에 선별 영상으로 저희가 뭘 보여드렸었죠? 바로 옆에 들어간 두산 도화가 있었는데, 얘가 미분양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서 수인분당선이 있습니다. 작년 시즌2에서 이 송도역 쪽에 들어갔던 레미안 센트리풀라든가 여기 하객지구 이쪽 보여드렸었는데 많이 그 라인이 있어요. 숭이역에 있는데 그리고 위치는 바로 앞에 숭이역에 붙어서 들어갑니다. 입지 나쁘지 않죠.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얘는 들어가 보시면 단지 정보에 사용 승인일이 25년 1월 즉 올 1월에 이미 사용 승인이 났고 입주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지금 나온 건 자녀 세대 물량 일부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얘가 지금 분양가가 기본 분양가 청약홈 기준입니다. 6억에 나왔거든요. 근데 두산 도화 지난주 선별 영상으로 다뤄드렸죠. 얘가 숭이역인데 도화역이 여기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갔냐면 원도심 정비 사업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비슷해요. 물론 도화는 지난번에 들어간 곳이 이 도화역으로부터 여기 삼각형 보이시죠? 두산 일부 도화가 여기 들어갔거든요. 도화역까지 거리는 좀 됐어요. 대략 1km 정도. 여기도 1km고 인천 2호선 주안 3단역도 대략 1km. 그래서 좀 애매하다 그랬죠. 그리고 주차라든가 이런 거 약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분양이 들어갔는데 2주차 정리 영상 바로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여기가 미분양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가 84가 6.6억인데 미분양이 났는데 이번 지금 숭이역에 들어가는 게 6억에 지금 74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올해 입주했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104가 이제 74에 해당되는데 지금 매물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대략 5억 선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분양가가 이제 6억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 인천에 대해서는 몇몇 단지 계속 보여드리고 있었잖아요. 기축 아파트, 기축이 꼭 구축은 아닙니다. 준신축 포함하고 뭐 최근에 들어간 아파트들까지 포함해서 이 기축의 저점, 즉 인천 전반적으로 지금 일부 지역 빼놓고는 저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송도도 그렇고. 근데 분양가는 지금 점점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분양가가. 그러다 보니까 기축이 좀 더 싼 상황입니다.
요 사이에서 딜레마가 이루어지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분양가가 계속해서 후상향, 고가로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이죠. 결국은 이게 기축이 지금 저점이긴 한데 이걸 밀어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당장은 얘 같은 경우에 숭역 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도 그렇고 주변 가격도 있어서 쉽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따라서 얘는 영상 계획은 따로 없어요. 왜냐면 물량 자체도 적고 더군다나 조만간에 검단이라든가 인하대, 인하대 하면 여러분이 다 기다리고 있는 단지 중에 하나죠. 수자인이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9월 분양 예정이었다가 최근에 보니까 10월 분양으로 좀 미뤄졌어요. 계속 밀리는 경향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추석 지나고 나오지 않을까. 이번 주에 공고가 아직 안 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일정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추석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때 한번 전반적으로 인천을 갔다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천에 대해서는 검단에 들었던 포레디오 다뤘었잖아요.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10월 달에 얘네들 들어갈 때 혹은 9월 달이라도 혹시 공고가 갑자기 뜬다면 그때 한번 다뤄보는 걸로 얘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영상 계획은 없다. 숭이역 헬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지는 부산에 들어오는 서반 어반센트 대시장입니다. 서면이라고 제가 빨간색 해놨는데 84형이 8.4억에 나왔습니다. 이 위치는 이게 딱 부산인데 여기 서면이죠. 서면역이 있습니다. 부산 1, 2호선이 마주치는 곳인데 바로 왼쪽에 부암역이 있어요. 근데 어디 들어가느냐 대시장이 바로 이 부암역 앞에 들어갑니다. 2번, 4번 출구 바로 앞에 그냥 초역세권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8.4억의 기본 분양가입니다. 옵션 포함하면 이제 거의 9억까지 가겠죠. 확장비라든가 에어컨 다 포함하고 하면. 근데 얘가 제가 이거 어차피 선별단지 영상으로 찍으려고 마음 먹은 게 좀 살펴봤거든요. 최근에 이제 서밋 시리즈 한번 다뤄드렸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에. 물론 제가 서울 촌놈이기 때문에 정확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나쁘지 않게 갔어요. 남천 서밋이든 이 서면 서밋이든. 근데 얘 나온 가격은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왜냐하면 이 부산 도심의 정비 물량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부산의 완만한 상승은 저는 이미 물음표 해놨지만 저는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지에 대한 선별단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쭉 한번 또 훑어봤거든요. 사실 서밋 때도 한번 훑어보긴 했었는데 이미 부산 지역에 있는 단지들의 우상향이 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다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데 왜 제가 그렇게 보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 단지에 대한 선별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비하이엔드, 이번에 서밋은 다 하이엔드급으로 들어갔잖아요. 남천 쪽이든 서면 쪽이든. 근데 이 원도심 쪽에 하이엔드는 아니지만 구평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얘도 대표적인 그런 단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아무래도 하이엔드하고 그냥 비하이엔드의 분양가는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 들어왔던 서면 서밋은 84형 기준에 했을 때 12, 13억 정도 옵션 포함은 좀 더 나가게 했는데 분양이 정말 잘 됐어요. 근데 얘는 지금 하이엔드는 아니죠. 비하이엔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보는 게 가격이 이거잖아요. 8.4억. 그리고 얘 위치도 나쁘지 않고 커뮤니티도 제가 보기엔 설왕설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주차는 약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주변의 단지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막 떨어지는 건 아니라서 따라서 얘는 제가 선별단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계획할 때는 선별단지로 찍을까 스피드 분양가 중개로 찍을까 고민을 했는데 자료들 찾아보고 주변 시세나 분석하다 보니까 얘는 선별단지 영상으로 즉 수익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하루나 이틀 뒤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퀸즈이즈 카운티 얘도 부산에 들어간 물량입니다. 좀 전에 이 부암역 바로 앞에 들어간 게 대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시면 여기 범일역이 있고 문현역이 있거든요. 그 사이 유명한 걸로는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이편한 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 주상복합이고 28년 들어가는 거니까 얘 지금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바로 그 밑에 MBC가 있거든요. 이 MBC 자리 바로 밑에 들어가는 게 범일 퀸즈이즈 카운티입니다. 얘 같은 경우도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호선 문현역까지의 거리는 대략 400m 정도, 그 다음에 범일역까지의 거리도 대략 500m급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도보가 가능하고요. 1, 2호선이. 그리고 뭐 부산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서면으로의 접근성이라든가 북한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나쁘지 않은 위치에 들어가요. 다만 이제 대성문이라고 하는 건설사가 퀸즈 W라고 하는 시리즈로 오피스텔들을 부산에 제가 조사해보니까 좀 많이 만들었던데 이런 공동주택을 갖다가 물론 여기도 지금 오피스텔이 좀 같이 들어가긴 하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처음은 아니에요. 아파트를 처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서 조금 평가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도 일단 핫해진 위에 똑같거든요. 어반센트 대시양도 핫해진 부산 도심 정비 물량 이번에 서밋을 비롯해서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얘도 들어가는데 입지는 나쁘지 않은데 특이한 게 이제 공고기간이 5일로 나왔습니다. 뭐냐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어반센트 대시양은 10일날 공고를 하고 20일 시작인데 퀸즈이즈 카운티는 10일날 똑같이 공고했는데 17일날 청약기간이 시작돼요. 즉 입주 공고를 갖다가 분양일까지 공고하는 기간 자체가 퀸즈 같은 경우는 5일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10일입니다. 다만 지자체와 협의해서 이 단지가 관심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요청을 했을 때 지자체가 협의를 해주면 5일 만에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5일 만에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라는 생각을 좀 갖기는 합니다. 구 단지가 공고는 같이 나왔는데 그냥 빨리 분양해 버리거든요. 퀸즈이즈 카운티가. 가격은 차이가 안 나요. 2천만 원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면 어반센트 대시양을 다루면서 퀸즈이즈 카운티를 아마 언급은 할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제가 이거 찍는 게 9월 17일이라서 아마 오늘부터 이거 시작이거든요. 따라서 얘는 단독적인 영상 계획은 지금 세울 수가 없어요.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3.5주 차에 분양을 해버려서 공고 나오고 5일 만에 해서 따라서 이번에 부산 두 단지 중에서는 어반센트 대시양을 다루면서 부산 도심에 들어가는 비하이엔드 국평들의 분양가 지금 8억 선에도 나왔잖아요. 얘네들에 대한 투자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좀 보여드리는 영상을 얘 갖고선 찍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광주 쪽에서 나왔는데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입니다. 힐스테이트 지석 얘는 어디냐면요, 이 광주를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무등산이겠죠 있어갖고 왼쪽으로 좀 개발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광주공항이 가운데 있어요. 원래는 이쪽이 광주인데 광주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단기간에 확장된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쪽은 갈 수가 없잖아요. 산이니까. 왼쪽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광주 분들은 광주공항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전 문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뭘 공항을 왜 옮기냐고 하는데 딱 도심 한가운데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서쪽에 치우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여기 첨단지구라든가 뭐 여기 수안지구 이런 거 보면 그쪽으로 날아가거든요. 비행기가. 물론 여기서 틀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전 문제가 나오는 건데 여하튼 광주는 특이한 게 다핵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 측면에 있어서 특히나. 뭐냐면 위쪽으로 첨단지구라든가 수안지구도 있고요. 광주의 강남이라고 하는 봉선은 또 이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택지지구가 다핵으로 여기저기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간단히 보여드리면 고가 아파트 뭐 어느 정도를 고가로 볼지 모르겠지만 6억 이상으로 좀 찍어보면요, 보통 다른 지방 도시들은 한 군데 좀 몰려 있거든요. 물론 광주광역시도 이렇게 봉선동, 광주의 대치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육이 이쪽이 되게 좋거든요. 이쪽이 이렇게 몰려 있는 거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만 몰려 있느냐?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면 상무지구 아실 겁니다. 들어간 지는 좀 됐는데 여기 또 잘 개발돼 있거든요. 예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도 고가 아파트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광주에서 또 올라가시면 여기 수안동, 수안지구거든요. 여기도 또 몰려 있어요. 나름.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이 첨단지구 있습니다. 여기도 비싸요. 이건 고가 하이엔드 같아요. 이쪽도 있고 개발 계획도 보면 이쪽 첨단지구라고 해서 또 나옵니다. 또 이외에도 오른쪽으로 가도 이쪽 원도심 쪽에 또 몰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주는 어디 한 군데가 딱 뭐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 쪽, 뭐 범어라든가 이쪽에 쭉 있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광주광역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퍼져 있어요. 다핵지구라고 보면 됩니다. 광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힐스테이트 지석 같은 경우에는 핵심 지구들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발 지구 보면 편하게 보이는데 여기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가 계획 중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단지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으로 들어갔는데 얘는 근데 일반 분양을 하는 거죠. 이 자리거든요. 힐스테이트 지석 보이시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24년 11월, 작년 11월에 사용 승인이 났어요. 이미 들어갔던 얘기죠. 따라서 얘도 지금 자녀 세대 정도가 분양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묶어버리면 4억 5천, 4억 2천, 4억 3억 9천, 4억 4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분양가가 6.4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광주의 다핵 지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핵심 지구들이 있는데 거기로부터도 지금 현재로선 에너지밸리가 계획은 돼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다핵 중심지들로부터도 거리가 좀 있고 현재로서는 작년 11월 달에 들어온 기입주 물량들이 있잖아요. 좀 높은 가격에 해당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얘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현재로서 영상 계획은 없고요. 다음 주에 결과 나오면 결과는 이제 영상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는 쪽으로. 또 하나가 들어갑니다. 역시나 대시양이에요. 대시양 물량들이 좀 많이 분양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부터. 더 퍼스트 대시양 얘는 어디 들어가느냐? 얘는 84가 6.8억에 나왔거든요.
가격 차는 별로 안 나요. 4천 정도 차이인데 얘는 이런 힐스 지석처럼 외곽 쪽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광주광역시에 1호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호선이 순환 노선을 해서 아래쪽으로 1단계, 위쪽으로 2단계인데 1단계는 거의 완공 단계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1호선 여기 보이시나요? 돌고개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 많아요, 광주도. 돌고개역 보시면 바로 가까이 광주 더 퍼스트 대시장, 얘가 이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돌고개역까지 거리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600m인데 뭐 샛길 같은 경우 보시면 좀 더 가깝겠죠. 얘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25년 10월입니다. 사용 승인일이 한 달 남았어요. 난 얘도 거의 다 기입주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매매가가 나오는데 84 기준으로 매매 동일률을 묶어보면 5.5억, 6.3억짜리 넣긴 합니다.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천차만별이 피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내용 나와 있는 거. 따라서 얘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주변에 있는 신축들을 봐야 되는데 주변에 신축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얘 같은 경우에는 힐스 지석에 비해서는 가격대로 봤을 때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얘가 확실하게 수익을 갖다 줄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 2호선 1단계 개통이 되는데, 물론 얘는 그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곳은 아닙니다. 얘는 1호선 돌고개역 쪽에 있는 거잖아요. 왜 이걸 써놨냐면, 제가 이제 광주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다룬 적이 없어요. 아직 저희 분양가 중개에서. 그래서 이 단지를 기회로 해서 한번 촌놈 시리즈지만 광주 광역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호선 1단계가 개통되게 되면 이런 거예요. 1호선이 있는데 2호선이 그걸 순환선으로 돌게 되는데 2호선 1단계 개통에 의해서 나름 작은 순환선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전에 들어가는 단지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시즌2에서 하나구장 바로 앞에 들어간 거 그게 상당히 잘 됐거든요. 원도심 재개발 정비 물량이었는데, 광주광역시도 2호선이라는 게 처음 들어가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아파트 가격 변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제가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광주도 조금씩 오르는 단지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영상을, 즉 더 퍼스트 대시장 때문이 아니라 광주광역시를 한번은 다뤄봐야지 이후에 단지 또 나올 때 제가 또 정확하게 드릴 수가 있어서 그런 의미로 영상 한번 찍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주는 일반적으로 지방이 그렇지만 대형이 상당히 인기를 누려요. 대표적인 이제 봉선 쪽에 있는 대형들인데, 근데 이 광주에서 구평 신축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마진이 나올까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 2호선 개통이라든가 이런 거 좀 맞물려서 광주광역시 전체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얘도 선별단지 영상으로 아마 다룰 가능성이 높아요. 이 단지에 대해서 다룬다기보다 광주광역시 전체적인 어떤 흐름 같은 거, 주택가격 이런 거를 다뤄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이번 4주차 물량이고요. 3주차 결과를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정부 우정 A1 블록 공공분양 본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도 3.5주차, 즉 오늘이 9월 17일인데 오늘, 왜냐면 얘는 사청하신 분들이 내가 사청을 그대로 유지를 할 거냐 아니냐를 갖다가 월요일, 화요일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특공, 그 다음에 일반 물량 청약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청약하고 기간이 좀 달라요. 청약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다만 3.9억, 제가 옵션까지 포함하면 4.2억 정도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는데 59형 4.2억이 나왔는데 최근 의정부 분양상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말씀드렸죠. 우정 A1 블록 선별단지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의정부가 뭐냐면 새로 나오는 분양가들이 있어요. 신축들. 대표적인 게 회룡역에 들어간 힐스하고 탑성역에 들어간 프루지오 파크 세븐이었습니다. 둘 다 저희 선별단 영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띄워드렸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각각 8.8억, 8억에 나왔는데 미분양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얘가 상대적으로는 싼 가격입니다. 그죠? 지난주 그대로 대본입니다. 지난주 3주차 상대적으로 싼 가격이지만 의정부 전반에 지금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랬죠. 즉 기존 기축들, 즉 준신축들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거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프로젝트 파크 7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으센자하고 더샵, 링크시티에 있는 거, 얘네들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 우정 A1 블록 영상에서 뭐 말씀드렸냐면 이 가격, 이거 옵션 포함하면 4.2억 정도 나왔는데 그 가격이면 들어갈 수 있는 녹양역 근처의 민간 물량도 있는 데다가 의정부 핵심 지역 내에도 더샵 있죠. 링크시티 더샵 말고 걔들이 준신축이에요. 거의 신축에 가까운데 걔네들 가격이 사실은 이 가격에 가깝게 아직은 머물러 있거든요. 따라서 애매하다. 분양가는 되게 높게 나오고 있는데 준신축들이 아직 저점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정 A 블록에서 의정부는 지금
준신축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영상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얘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다음 주 영상에서 아마 결과는 보여드릴 것 같은데, 다만 어제 사전 청약하셨던 분들의 결과는 나왔거든요. 근데 걔가 우정회원 블록이 원래도 21년도인가 사전 청약을 할 때도 0.9대 1이었어요. 그 당시에 왕숙이나 교사는 상당히 경쟁이 높았거든요. 그때도 낮았던 데다가 어제 그 당시 사전 청약했던 분들 정말 유지할 건가 이거 신청하는 기간이었는데 끝났는데 300여 세대 중에 원래도 0.9인가 한 270세대 정도만 그 당시 서청을 했었을 텐데 거기서도 53세대 정도만 유지하겠다. 즉 나머지 분들은 포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는 당장은 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선별단지 영상 보시면 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주변에 있는 준신축 민간 물량이라든가 이래들 가는 게 더 훨씬 나아요. 역까지 거리도 얘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녹양역 1.7km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얘는 선별단지 영상으로 다뤄드린 단지니까 한번 보시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일반 분양 물량하고 특공에 대한 게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다산 월드메리디앙 센텀 하이가 있었습니다. 얘가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구의 외곽에 들어가고 대구의 일반적 상은 아직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가격이 얘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드렸었죠. 특별한 호재 없이 주변보다 좀 비싼 느낌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역시나 결과가 안 좋게 나왔죠. 461세대인데 2세대가 접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거의 뭐 분양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위치상 봤을 때 당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 단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뭐 분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문수 대시양 2단지 공가세대 일반 공급이었습니다. 공가세대 공급하는 거였는데 얘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울산 외곽, 그러니까 다산 월드메리디앙이 대구 외곽인 것처럼 문수 대시양도 울산의 외곽이에요. 즉 태화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울산의 핵심 주거지가 있다면 얘는 거기서 서쪽으로 울주군청 바로 옆에 들어가거든요. 울주군청이 바로 옆에 있다는 측면에서는 얘가 뭐 아주 외곽 이런 건 아닌데 울산 중심지로부터 외곽이라는 얘기였어요. 다만 제가 얘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드렸어요. 옆에 1단지가 비싸긴 하다. 즉 얘가 2단지잖아요. 근데 옆에 1단지가 재밌던 게 이거 2.8억에 7상이 분양하거든요. 근데 옆에 1단지는 이게 2015년 들어간 단지예요. 8사가 4억이 넘어가고 특히나 이 2단지 공가세대니까 지금 기존 세대들 있잖아요. 기존 세대 7사양이 작년 10월에 3.2억에 매매된 걸 제가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얘는 실거주로 괜찮을 것 같고 기존 전세 가격으로도, 왜냐면 1단지 전세 가격이 진짜 몇 천만 원? 1, 2천만 원만 보태면 이거 분양받을 수 있는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괜찮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바로 눈앞에 있는 1단지하고 같은 연도에 들어갔어요. 가격 차가 나니까 들어가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말씀드렸는데 결과가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요. 보시면 27세대 모집에 223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특히나 74 같은 경우에는 45대 1이 나왔어요. 한 세대에 모집했거든요. 59가 좀 물량이 있었는데 26세대. 근데 59도 3.6대 1, 7.36대 1 나쁘지 않은 결과였죠. 따라서 얘는 이쪽 지역의 분양시장이 살아난다 이런 것보다는 공가세대 공급이라고 하는 특징상 옆 단지보다 쌌어요. 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혹시 제 영상 보고 신청하신 분들 있다면 경쟁이 높게 나왔는데 꼭 당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결과 나오면 이렇게 2단지. 지난주가 이제 추석 전에 좀 쉬어가는 주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결과로 나올 것 중에 제일 핵심은 이 우정 회원 블럭인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직 신청 중이라 청약 중이라서 이건 다음 주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주에 보여드릴 영상 중에서는 부산의 서면 어반센터 대시양 선별단지 영상을 올려드릴 계획인데 얘를 통해서 부산의 전반적인 수도권 규제 627 그 다음에 97 대책이 나왔는데 부산 쪽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저희가 시즌 1부터 부산을 좀 다뤄드렸었거든요. 단지 쭉 다뤄드렸었어요. 금정 매정 카운티부터 시작해서 장안 게이트라든가 일광 노르웨이 숲이라든가 최근에는 서면 서밋이라든가 남천 서밋 다 이제 선별 영상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좀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실 2년 전에 시즌 1 시절만 해도 분양가 너무 높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고 대구에 비해서는 조금 낮지만 뭐 대구나 부산이나 지금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 하셨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많이 낮았고 제가 보기에는 완만한 상승은 이미 시작됐고 조만간
나름의 상승세가 도래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단지 영상이 좀 나름 이번 주에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주 쪽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그냥 광주광역시 현재 흐름 같은 거 좀 짚어보는 영상 준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나름대로 괜찮은 단지들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상들 가지고 좀 더 정확한 투자 분석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